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여행 등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가 무심결에 한 말들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쑥 물어왔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아, 다행이다.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서 한때 코끼리를 데리고 온다 해도 바오밥 나무 꼭대기에 닿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는 영리하게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작은 싹이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아이 참. 어린 왕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며 생각해야 했다. 다른 모든 별들이 그렇듯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다. 그건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중 하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씨앗은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게 만약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렇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보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는데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다. 그 별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다. 이 바오밥 나무는 제때 뽑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오밥 나무는 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뿌리가 별에 구멍을 뚫고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덩치가 큰 바오밥 나무가 자라면 별은 결국 산산조각 나 버리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단장을 해줘야 돼.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뽑아야 해. 바오밥 나무는 어렸을 때 장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오밥 나무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고 했다. 언젠가 어린이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미루어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 뽑는 일을 미뤘다간 큰일 나. 내가 아는 어떤 별에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